국민의힘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부모 찬스로 지나친 혜택을 받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특정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10억 3천만 원씩 갖고 있는데 친할머니에게 증여받은 겁니다. 증여세만 한 사람당 4,300만 원에 달하는 상황. 야당은 사회초년생인 세 아들이 거액의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라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증여세를 냈습니까?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습니까? 여기에 장남이 이 후보자의 전세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했다는 의혹부터 장남이 작성한 논문에 교수인 아버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일 때 했던 것들은 다 괜찮은 거고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자기 모순이다. 이 후보자도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구현하는 걸 공직자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재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은 약 175억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11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배우자는 포르쉐 등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고 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이 후보자는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면서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의 백지 신탁이 풀린 점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지명 철회가 없다면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피해 보좌진을 모두 불러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청문회로 판단하지 않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입니다. 예. 청문회까지 충분한 사안들을 지켜보고 청문회 사안에서도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 민주당도 옹호보단 검증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주하 서울 중구구의원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문에 유산 위기까지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의 총선 당시 이 후보자가 선거 캠프에 당에서 제명된 인사를 합류시키려는 것을 말리자 갑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운동 과정과 이후 당협 활동에서 배제를 시키며 당협 내 갈라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심지어 집중 유세를 하지 않았다며 낙선의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3명의 구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 당원권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손 구의원은 증인을 매수한 이 후보자의 녹취 파일을 터뜨리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남과 셋째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스펙을 쌓기 위해 이른바 엄마 찬스를 통해 국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해운 의원의 부탁이 없었다면 사실상 이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런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청탁한 적이 없고 인턴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사적 심부름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이 후보자는 보좌진 상호 감시 등의 의혹으로 추가로 고발됐는데 이번에는 상가 쇼핑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과거 유학 시절 본인과 남편 이름으로 서울 지역 상가를 대거 사들인 뒤 이익을 챙겼다는 건데 자금 출처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며 인사청문회 검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으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좀 손봐야 되지 않나 반문을 하고 싶고,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사과하고 능력으로 검증받으려는데 왜 자꾸 자신들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담당하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자 지명이 유지된다면 청문회를 이틀간 열고 피해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1년여 앞둔 2000년 1월 영종도 일대의 땅을 사들인 뒤 6년 만에 공공기관에 넘기며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곳 일대 2,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는데 당시 정부 기준 가격인 공시지가는 1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2월 해당 부지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 2,100만 원에 매각됐다는 주장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거주자가 인천공항 인근 토지를 매입한 건 투기 목적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억 넘는 막대한 투기 수익을 거뒀습니다. 경제부처 장관의 부동산 투기 전력자를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운전 담당 비서의 운행 기록을 감시하거나 상급 보좌관의 활동 동향을 보고하라고 했다는 보좌진 갑질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을 떠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고, 이 모든 괴담들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비뚤어진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고 소명해야 한다면서도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5차례 공천한 정치인이라며 모든 비난을 정부에 돌리는 건 누워서 침뱉기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획예산처 현판이 올라가며 공식 출범한 오늘도 이해운 초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쏟아졌습니다. 보좌진을 자택으로 불러 프린터기를 고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은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 중인 아들의 공항 픽업 제보에 이어 2016년 방미 특사단 출국 시 비즈니스석으로의 업그레이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후보자의 고성과 폭언은 일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인데 업무 속도에 맞지 않는다던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안 될 경우 분노 표출을 많이 하셨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A씨는 스트레스로 끼니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형 인사 참사라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사검증 실패가 이해운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활용점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바른정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7년 의원실 인턴에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당시 언론 업무를 담당했던 인턴을 질책한 건 다름 아닌 자신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 삼은 기사는 김문수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간 관계를 언급하며 이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름만 언급된 기사였다는 인턴의 해명에도 이 후보자는 강한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IQ 한 자리냐,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도 등장했습니다. 녹취 당사자는 폭언이 너무 심하고 잦아서 문제였다며 공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직자로 부적합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했다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청문회 전략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